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 정가의 큰 관심사인 광주 전남 통합시장 출마에 대해 요구를 알고 있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할 일이 더 많다며 6.3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말로만 반복되고 있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대규모 결의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50m 높이의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며 놀이터와 초등학교 담벼락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젊은 층의 헌혈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기 간식인 두쫌쿠는 물론 유명 브랜드 상품권을 내건 이색 마케팅까지 펼쳐지고 있습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말로만 반복되던 이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결의대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를 동시에 치르려면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지만 정치권의 시계는 국민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이후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자는 목소리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5.18의 뿌리인 광주 전남에서는 물론 전국에서 뜻을 같이한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한 목소리로 개헌을 촉구했습니다. 개헌 국민 투표를 즉각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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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MBC 대담에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구체적인 정치권의 합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각 당에서 당 내부에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위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개헌특위에서 논의해야죠. 시민사회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시대적 과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구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공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이다. 수차례의 약속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미뤄온 정치권의 태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개헌 투표를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 발의와 20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6월 3일 선거일에 맞추려면 적어도 5월 초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마무리돼야 합니다. 하지만 10년째 멈춰있는 국민투표법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 주도로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를 주장하며 본회의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민들은 권력이 민주주의를 공격하는 역사가 반복되는 걸 목격해왔습니다. 잘못된 역사가 되풀이되는 걸 막아달라는 국민들의 외침에 이제 정치권이 답할 차례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제46회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올해 5.18 기념행사의 슬로건을 5월의 꽃, 오늘의 빛으로 선정했습니다.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용기가 지난 12.3 비상계엄 전국에서 광장의 기억으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원회는 어제부터 5.18 기념행사 시민참여사업 공모를 열고 다음 달 4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행사 준비에 나섭니다. 출근길 연일 안개가 자욱합니다.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오늘도 가시거리가 200m에 미치지 못하는 짙은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많습니다.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서서히 걷히겠지만요. 오후 들어서는 구름의 양이 더 많아지겠고 다소 흐리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기온이 높게 올라서 활동하기 무난하셨죠. 오늘도 어제와 비슷한 수준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게 출발한 가운데 한낮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광주는 종일 영상권의 기온으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m 높이의 사다리차가 넘어지며 놀이터와 초등학교 담벼락을 덮쳤습니다.
다행히 방학이고 아침 시간대라서 지나는 학생이 없어 인명피해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톤 사다리차가 아파트 1층에 자리를 잡은 뒤 길이 50m 사다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사다리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트럭과 사다리가 함께 넘어져 놀이터 위를 덮칩니다. 사다리차 앞에 있던 운전기사도 가까스로 몸을 피했습니다. 저희들이 9시 좀 넘어서 관리사무실에서 이제 조회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뻑 소리 크게 나면서 꺾인 사다리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터 시설 한가운데로 떨어졌고 초등학교 담벼락도 무너뜨렸습니다. 당시 초등학교엔 돌봄 교실 등에 참여하던 200명 학생이 있었습니다. 뻥 소리만 나서 우리는 외부에서 뭔 또 있는 줄 알았는데 전기가 나갔죠. 학생들은 지금 전부 다 수업을 못해요. 주변 전선이 끊어지면서 아파트 일부와 인근 초등학교에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사다리차가 넘어진 곳은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갑작스러운 굉음과 충격에 인근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애들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안전이라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펜스를 약간만 쳐줘도 애들이 거기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운전기사는 바람 때문에 사다리가 갑자기 꺾였다고 주장했습니다. 19층에다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순간에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하지만 기상청은 사고 지점의 당시 풍속이 초속 0.2m였고 강한 바람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다리차 지지대가 제대로 펴졌는지 장비 결함이나 안전수칙 위반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어제 오전 광주 남구 이맘동의 한 아파트에서 고급 수입차 한 대가 진입로를 가로막아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차량 등록을 해주지 않는 관리사무소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차량 앞유리에는 차에 손대지 말라는 메모까지 남겼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차주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최근 무죄가 확정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를 찾아 6.3 재보궐선거 출마를 처음으로 공식화했습니다. 지역 정가의 큰 관심사였던 전남 광주 통합시장 출마에 대해선 요구를 알고 있지만 지금은 국회에서 할 일이 더 많다며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최근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 전 대표는 광주 MBC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복당 이후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회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선거 출마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출마 지역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인천 계양을에서 5선 의원을 지낸 데다 최근 주소지도 옮긴 만큼 계양을 출마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보궐선거 출마 준비를 해야죠. 이제 당에 가입을 한 만큼 당 지도부와 상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정부 측근으로 꼽히는 김남준 청와대 전 대변인이 같은 지역의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어 계양을 경쟁 구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는 특정 인사 낙점이 아닌 국민과 당원의 선택이 우선이라는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임명직이 아니라 국민이 선택하는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당원이 주인되는 당을 만들겠다고 1인 1표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민과 당원이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출마 요구가 있었다면서도 자신의 전문 분야를 고려할 때 국회에서 할 역할이 더 많다는 입장입니다. 송영길이 광주 전남 통합시장으로 출마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많은 요구를 제가 들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 국방, 안보 분야가 너무나 참 중대한 과제가 쌓여있기 때문에 또 제 전공 분야가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아닙니까? 그래서 송 전 대표 민주당 복당은 다음 주 최고위원 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은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이 통과되면 첫 2년 동안 20조 원, 4년간 30조 원 규모의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대구, 경북과 대전, 충남 등 다른 지역의 통합이 지연되면서 통합 인센티브로 편성될 예정인 10조 원 가운데 5조 원을 광주 전남에 추가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30조 원은 단순한 예산이 아니라 광주 전남의 향후 100년을 좌우할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6.3 지방선거를 대비한 모의 개표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투표 조작 의혹을 불식시키고 개표 과정의 투명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수 지역의 석유화학 산업단지 구조조정이 겨우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가 감축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걸림돌이었던 기업 간 이해관계 조율을 통해 다음 달쯤 최종 감축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대대적 재편을 주문한 것은 지난해 8월. 전국의 주요 10개 석유화학 기업의 전체 생산 설비 가운데 25%를 감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연간 에틸렌 생산량으로 따지면 최대 370만 톤을 줄이라는 겁니다.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토대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 및 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합니다. 여수산단은 이에 따라 여천 NCC 3공장 폐쇄와 LG화학을 포함해 167만 톤 감산 계획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감산 계획은 미흡하다며 여수산단에 90만 톤 감축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수산단 업체들은 추가 감산 계획에 내심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추가 감축까지 더하면 여수산단에서만 260만 톤인데 60여만 톤의 울산이나 110만 톤의 대산산단에 비해 감축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뭔가 더 감축하라고 압박을 쓰고 있는 여기는 지금 뭐 내 일자리가 어떻게 되나 내 공장이 혹시 잘못되는 건 아니냐 이런 우려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까지 감축 최종안을 제출하라는 정부 의지가 확고한 데다 한국산업은행 등 기업 채권단의 실사 일정을 감안해 기업 간 감축 논의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LG화학과 GS칼텍스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설비 재배치 등을 통해 나프타 분해 시설을 감축하는 방안을 진행 중입니다. 롯데케미컬도 나프타 분해 시설에 대해 추가로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석유화학 재편이 올해 1분기까지 계획대로 완성되면 향후 기업마다 공급 과잉 해소로 인한 고정비 부담이 완화되고 저가 수출 물량도 줄어 경영 지표가 개선되는 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자율적으로 사업 재편에 나서는 기업에게는 규제 완화와 세제 등 종합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수산단 업체들이 다음 달까지 사업 재편안을 제출한다 해도 합작법인 설립에 따른 이사회 절차와 정부의 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최종 사업 재편 승인 시점은 다소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얼마 전 헌혈을 하면 인기 간식인 두바이 쫀득 쿠키를 준다는 행사가 열려 화제를 모았는데요. 벌써 이 두쫀쿠의 인기가 시들해지면서 이번엔 인기 브랜드 상품권을 증정하는 등 헌혈도 젊은 층을 사로잡을 이색 마케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유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가 인근의 한 헌혈센터. 오전부터 상담실과 침대가 헌혈자들로 북적입니다. 오늘 헌혈 한 팔로는 무거운 거 들지 마시고요. 답례품으로 다이소 상품권이 증정된다는 소식에 사람이 몰린 겁니다. 덕분에 하루 평균 430명 수준이던 헌혈자는 740명으로 1.7배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젊은 사람들한테 자주 쓸 일이 있으니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 두바이 쫀득 쿠키 증정 행사엔 하루에만 1,000명 넘게 몰리는 등 이색 헌혈 마케팅이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런 다이소나 올리브영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브랜드 상품권을 추가 증정해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헌혈 수급난 해소를 위해선 젊은 층 유입을 늘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고교생이나 대학생 방학 기간이고 또 그 수술을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지만 이런 이벤트성 대책을 넘어 정기 헌혈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는 장기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과 광주, 전남 등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꾸준한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태경입니다. 3월이 가까워지면서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산불 피해 주민들이 지나고 있는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데요. 산불에 잃은 집도 생업도 아직 복구하지 못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안동문화방송 김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이 순식간에 타오르며 컨테이너를 새까맣게 녹입니다. 뭐야 저거? 지난해 12월 안동 한 산불 이재민이 사는 임시주택에 불이 나면서 주택 한 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방 안에 켜둔 난방기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산불 이재민들이 임모아 지적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추위입니다. 난방을 틀어도 임시주택 구조상 컨테이너 틈 사이로 드는 찬 공기에 주민들이 별도의 온열기구를 틀지 않고는 겨울을 버티기 힘든 겁니다. 웨프가 좀 있어요. 이거 돈나도 썼고 그래. 영양군 석보면 화멜이 임시주택단지. 임시주택 중 몇몇 집들은 지난 1월 한 달 전기요금이 40만 원에서 80만 원이 나왔고 가장 많이 나온 집은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점검 결과 누전은 없었지만 추위에 난방기구 여러 대를 틀면서 누진제가 적용돼 과다하게 요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단기가 각 분별로 20A가 들어오는데요. 이 전기 요거 하나만 해도 20A가 다 먹어요. 이처럼 산골 마을의 추위는 좀처럼 풀리지 않고 산불이 난 지는 1년이 다 돼가는데 새 집을 마련하고 생업을 이어가야 하는 이재민들의 심정은 막막할 따름입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 중에는 당장 다가오는 봄에 어떤 작물을 심어 농사를 시작해야 할지 정하지 못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이건 모종을 키우고 이래 있어야 될 시기인데 하우스도 뭐 풀타프 없는 데서 그냥 지으려니까 자재비도 너무 비싸고 보조라도 받아가 지으려니까 또 순번이 있어가지고 뭐 올해는 어디든지 뭐 집하고 이제 하우스 창고 요걸 마무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힘드네요. 이재민들은 산불 피해로 인한 주거와 생계 불안이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 우려가 큽니다. 산불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 삶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기반 시설을 닦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북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고 어느덧 봄이 오고 있지만 일상의 회복은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70년 넘게 전통 옹기만을 고집스럽게 만들어온 방춘웅 충남 무형문화재 옹기장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승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지역을 지키며 전통적인 방식으로 옹기를 만들어온 80대 장인의 열정이 대를 잇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최기웅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자연을 그린 듯 다양한 형태의 옹기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간장과 된장을 담는 옹기부터 물 항아리로 쓰이는 옹기들은 실용적이면서도 한국의 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홍성 갈산에서 5대째 옹기를 만드는 금촌 방춘웅 옹기장. 점토를 찰지게 다지고 모양을 잡고 굽는 옹기 제작의 모든 과정을 지금도 직접 해내고 있습니다. 불에 잘못돼가지고 터지는 거 보면은 참 마음적으로 다 상당히 가슴 아프지만 또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 방식을 해왔던 거예요. 수십 년간 자신만의 기술과 장인 정신으로 옹기와 함께해온 방춘웅 옹기장은 2008년부터 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유자로 활동해왔습니다.
천연 잿물을 만들고 1200도의 고온에 구워내는 옛 방식을 고수하며 갈산 옹기에 맥을 이어왔습니다.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아버지의 열정에 옹기 제작에 뛰어든 아들도 전승교육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옹기를 마음속으로 잊혀지지 않고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대 변화로 장독대가 사라지고 새로운 문물에 밀려 옹기는 제자리를 잃어가고 있지만 70년 세월을 빚어온 옹기장은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옹기의 멋과 매력을 지금도 강조합니다. 옹기를 이 좋은 그릇에 좀 여러 국민들이 여러 양반 많은 분들이 좀 좋다는 것을 좀 얘기해주고 신경 써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70년 넘게 전통 옹기 제작 기술을 묵묵히 이어온 그를 국가무형유산 옹기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입니다. 제107회 전국 동계체육대회가 어제부터 나흘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가운데 광주에서는 빙상과 스키 종목 등에서 120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광주 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종합 12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아이스하키와 컬링에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스포츠 현장의 폭력과 인권 침해를 뿌리 뽑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한 번의 폭력 행위라도 적발되면 즉시 처벌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피해 신고를 돕는 고충 상담센터도 전라남도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 교육을 의무화해 스포츠계의 폭력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의 대표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올 설 명절 기획전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재단법인 남도장터는 지난 설 매출이 지난해보다 12% 늘어난 11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고물가 속에 정부 할인 지원 사업과 공공기관의 대량 주문이 맞물리면서 수산물과 과일 판매가 급증한 덕분으로 지역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 큰 보탬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광주시가 문화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달 27일까지 GCC 사관학교 3기 교육생 100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실감 콘텐츠와 게임, 애니메이션과 웹툰 등 총 1000시간의 단계별 실무 교육으로 구성되고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미취업자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되고 기본 심화교육 기간에는 하루 최대 2만 원의 교육수당이, 팀 프로젝트 기간에는 월 최대 70만 원의 실습수당이 지원됩니다. 화순군이 화순읍 꽃감길 음악분수 공연을 다음 달 13일부터 운영합니다. 공연은 평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1번, 토요일에는 2번씩 열리고 각종 축제나 행사 기간에는 요일과 상관없이 특별 공연을 선보입니다. 또 오는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예정된 화순 봄꽃축제와 연계합니다. 출근길 짙은 안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 살펴보시면 가시거리가 200m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서서히 걷히겠고요. 현재 하늘 상태는 깨끗한 상태입니다만 오후 들어서는 구름의 양이 많아질 수 있겠습니다. 다소 흐리게 느껴질 수 있는 날씨가 예상됩니다. 어제는 기온이 높게 올라서 활동하기 무난하셨죠. 오늘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 3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 4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4도 안팎으로 낮 기온 어제보다 1, 2도가량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차는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영암 영하권 기온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4도까지 오르겠고요. 순천도 영하 3도에 머물러 있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1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해지겠지만 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